만석이의 번쩍이는 금단지. 옛날 아주 먼 마을에 만석이라는 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만석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가게를 가졌지만 늘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했죠. 그는 매일 밤 창고에 앉아 금동전을 하나하나 세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느 날 대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노인이 만석이를 찾아왔어요. 대군은 낡았지만 묘한 빛을 내는 진흙단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단지에 무엇이든 넣으면 순금으로 변할 것이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행복을 앗아간다는 걸 잊지 말게나. 노인이 떠나자마자 만석이는 단지 속에 낡은 숟가락을 넣어보았어요. 그러자 눈부신 빛과 함께 숟가락이 반짝이는 금숟가락으로 변했지요. 만석이는 너무 기뻐서 단지를 꼭 껴안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만석이에게는 미소라는 귀여운 딸이 있었어요. 미소는 아빠와 함께 들판을 달리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지요. 미소는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예쁜 노란 들꽃을 한 움큼 꺾어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빠, 이것 보세요. 정말 예쁜 꽃이죠? 미소가 들꽃을 내밀었지만 금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던 만석이는 소리를 질렀어요. 저리 가거라. 지금 아빠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만석이는 미소가 가져온 꽃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만석이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는 더 많은 금을 만들기 위해 집안에 푹신한 이불과 맛있는 음식이 든 바구니까지 모두 단지 속에 집어넣었지요. 이제 집안에는 딱딱하고 차가운 금덩어리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단지는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졌어요. 만석이는 이제 금단지를 지키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만석이의 눈을 멀게 할 것만 같았지요. 미소는 아빠가 더 이상 자신과 놀아주지 않자 너무나 슬펐어요. 텅 빈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미소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은 너무 차가워요. 예전처럼 아빠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번개와 함께 큰 비가 쏟아졌어요. 너무 무거워진 금단지 때문에 집바닥이 그만 우지끈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지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 속에 들어있던 금들은 빗물에 씻겨 진흙탕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석이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빗속에서 떨고 있는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미소를 꼭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내 딸아. 금보다 네 웃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욕심을 버린 만석이의 마음속에 다시 따뜻한 행복의 빛이 찾아왔답니다. 만석이와 나눔의 우물. 금단지가 깨진 후 만석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만석이는 창고에 금을 쌓아두는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딸 미소와 함께 마당에 꽃을 심으며 만석이는 말했어요. 미소야, 살아있는 꽃이 금으로 만든 꽃보다 훨씬 향기롭구나.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시냇물은 바짝 마르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빠졌어요. 만석이는 이웃인 나눔이를 찾아가 자신이 가진 곡식과 남은 물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우물도 이제 물이 거의 없어요. 미소가 빈 두레박을 보며 슬프게 말했어요. 만석이는 미소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미소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물길을 찾아보자꾸나. 혼자보다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나눔이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백운 할아버지가 말했던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거든요.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 틈과 마른 계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만석이와 나눔이는 커다란 바위 아래에서 아주 작은 습기를 발견했어요. 여기야. 여기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게 분명해. 만석이가 외치자 나눔이도 희망에 찬 눈빛으로 함께 바위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이는 미소와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미소가 지쳐 보였지만 만석이는 다정하게 격려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이 우물을 파면 우리 마을 모두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단다. 그때 예전에 그 신비로운 노인 백운이 다시 나타났어요. 백운은 만석이의 앞에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이걸 가져가게. 이 황금이면 마을 사람 모두가 다른 곳으로 떠나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네.
힘든 일은 그만두고 이 금을 택하겠나? 만석이는 잠시 황금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저라면 이 금을 가졌겠지요. 하지만 금은 갈증을 채워주지도 곡식을 자라게 하지도 못합니다. 저에게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마실 맑은 물 한 바가지가 이 금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만석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속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어요. 아빠, 물이에요. 물이 나와요. 미소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물은 만석이가 욕심을 버린 덕분에 마르지 않는 신비한 샘물이 되었답니다. 만석이는 나눔이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 우물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가뭄은 끝이 났고 마을은 다시 푸르게 변했어요. 만석이는 이제 금단지보다 더 빛나는 나눔의 기쁨이라는 보물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와 비밀 보물 상자. 세월이 흘러 만석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마을에는 겸이라는 젊은 상인이 새로 이사를 왔지요. 겸은 솜씨가 좋았지만 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이웃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욕심쟁이였답니다. 만석이는 그런 겸을 보며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 아이인 시우가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겸의 가게 앞에 놓인 물건을 건드렸어요. 이 녀석, 내 귀한 물건이 망가지면 어쩔 셈이냐. 겸은 시우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겁에 질린 시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지요. 그날 오후 겸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덤불 사이에서 번쩍이는 낡은 금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건 금이잖아. 이제 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야. 겸은 혹시 누가 볼까봐 얼른 옷 속에 금단지를 감추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금단지를 얻은 뒤로 겸은 더욱 까칠해졌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밤새 금단지만 닦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만석이가 겸의 집을 찾아왔어요. 겸아, 나랑 같이 산책이나 하지 않겠나? 자네에게 보여줄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네. 만석이는 겸을 데리고 마을 뒷산에 있는 나눔의 우물로 향했어요. 이 우물은 내가 아주 젊었을 때 욕심을 버리고 얻은 소중한 곳이란다. 만석이는 겸에게 예전 자신의 금단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어느덧 어른이 된 만석이의 딸 미소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시원한 물을 떠놓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겸씨도 이 시원한 물 좀 드셔보세요. 미소의 밝은 웃음에 겸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길을 잃고 지친 나그네 진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진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겸은 자기 옷 속에 금단지가 보일까봐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요. 만석이는 부드럽게 겸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겸아, 저 사람의 타는 목마름을 보게나. 자네 품 안의 금덩이가 저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진정한 보물은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단다. 만석이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 안에 금단지를 내려놓고 얼른 우물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떠왔어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어서 드세요. 겸이 건넨 물을 마신 진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겸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쁨을 느꼈답니다. 신기하게도 겸이 나눔을 시작하자 그가 가졌던 금단지는 아름다운 꽃씨로 가득 찼어요. 겸은 그 꽃씨를 마을 곳곳에 심었답니다. 만석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자네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마을은 이제 금보다 더 환한 웃음꽃으로 가득해졌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와 무지개 우정 보물. 보물 같은 마을의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는 마을의 큰 어른이 된 만석이 할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시하기를 들려주셨지요. 얘들아, 저 너머 안개골짜기에는 우리 마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진정한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하지만 그 보물은 혼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지.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하람이와 생각이 깊은 가람이는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낡은 지도를 펼쳤어요.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아서 마을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해드리자.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모험을 떠나기로 약속했답니다. 모험에는 호기심 많은 막내 루리도 함께했어요. 셋은 울창한 숲에 들어섰지요. 커다란 쓰러진 나무가 길을 가로막았지만 하람이는 루리의 손을 잡아주며 씩씩하게 나무를 넘었습니다. 겁내지 마 루리야. 형이 있잖아.
숲을 지나자 가시덤불 길에 다다랐어요. 루리가 그만 가시에 옷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가람이는 얼른 달려가 루리를 다독이며 상처를 살펴주었어요. 괜찮아, 루리야. 내가 가시를 조심스럽게 치워줄게. 가람이의 따뜻한 손길에 루리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길은 점점 험해졌어요. 가파른 바위 언덕을 올라야 했지요. 하람이는 위에서 가람이의 팔을 잡아 끌어주었고, 가람이는 아래에서 하람이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을 봐주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 가람아. 거의 다 왔어. 드디어 바위 언덕 꼭대기에 올라온 가람이가 이번에는 하람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둘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마침내 평평한 곳에 도착했지요. 함께하니까 정말 못 갈 곳이 없구나. 둘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는 어두운 동굴이 있었어요. 겁이 많은 루리가 주춤거리자 하람이는 등불을 높이 들고 루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루리야, 형 옆에 꼭 붙어 있으렴. 이 등불이 우리 길을 밝혀줄 거야. 셋은 어둠 속으로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동굴 끝에는 거대한 돌문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문에는 셋이 힘을 합쳐야 열리는 문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하람이와 가람이는 동시에 돌문을 힘껏 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영차. 아이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화려한 보물상자가 나타났어요. 가람이와 루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커다란 은색 거울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거울 속에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세 아이의 모습이 비쳤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이들을 만석이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아버지, 진짜 보물은 거울 속에 있었어요. 하람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셨지요. 그래, 서로를 믿고 돕는 너희들의 우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란다. 마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더욱 행복해졌답니다. 장수의 금단지, 마음을 모으는 황금샘물. 보물 같은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예쁜 꽃들도 고개를 숙였지요. 이제는 마을의 큰 어른이 된 만석이 할아버지는 하람이와 함께 마른 들판을 바라보며 걱정에 잠겼어요. 하람아, 마을이 너무 목말라 하고 있구나. 만석이 할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장수 할아버지가 남긴 전설을 들려주셨어요. 얘들아, 장수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황금 단지를 남기셨단다. 마을 광장 구석에 묻혀있는 그 단지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가람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지요. 하람이와 가람이는 마을 광장의 커다란 나무 아래를 파보았어요. 한참을 파내려가자 낡고 커다란 흙단지 하나가 나타났지요. 찾았다. 이게 바로 장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인가 봐. 하지만 단지 뚜껑을 열어본 두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단지 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때 막내 루리가 시든 꽃 한 송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루리는 울먹이며 말했죠. 오빠, 꽃이 너무 목말라 해. 내 마지막 물 한 모금을 이 꽃에게 주고 싶어. 하람이는 루리의 예쁜 마음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람이는 루리의 작은 컵을 들어 시든 꽃 줄기에 물을 조금 나누어 주었답니다. 가람이는 루리의 행동을 보고 무언가 깨달았어요. 맞아. 장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은 금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었어. 가람이는 루리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물이라도 이 단지에 조금씩 모아봐요.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람이와 가람이가 먼저 각자의 집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왔어요. 둘은 조심스럽게 물을 텅 빈 단지에 부었지요. 하나, 둘, 영차. 비록 적은 양이었지만 단지 바닥에 찰랑이는 물소리는 마을 전체의 희망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오키 할머니도 마지막 남은 물병을 들고 나오셨어요. 내 작은 물도 보태마, 루리야. 너희들의 예쁜 마음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루리는 오키 할머니가 건네주신 물을 받아 단지에 조심조심 부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텅 비어있던 단지에 물이 가득 찼어요. 신기하게도 단지 안의 물은 황금색 빛을 내며 반짝이기 시작했죠. 하람이와 루리는 신기한 듯 단지를 만져보았어요. 오빠, 이것 봐. 물이 정말 황금처럼 빛나. 아이들이 모은 작은 마음들이 합쳐져 커다란 보물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춤을 추었지요. 하람이와 가람이는 빗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껑충껑충 뛰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나누는 마음이 비를 불렀어. 비가 그친 뒤 만석이 할아버지는 루리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진짜 보물은 단지 속에 숨겨진 금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생각하며 모은 너희들의 마음이란다. 마을은 다시 초록색으로 빛났고 장수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답니다. 만석이의 번쩍이는 금단지. 옛날 아주 먼 마을에 만석이라는 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만석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가게를 가졌지만 늘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했죠. 그는 매일 밤 창고에 앉아 금동전을 하나하나 세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느 날 대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노인이 만석이를 찾아왔어요. 대군은 낡았지만 묘한 빛을 내는 진흙단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단지에 무엇이든 넣으면 순금으로 변할 것이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행복을 앗아간다는 걸 잊지 말게나. 노인이 떠나자마자 만석이는 단지 속에 낡은 숟가락을 넣어보았어요. 그러자 눈부신 빛과 함께 숟가락이 반짝이는 금숟가락으로 변했지요. 만석이는 너무 기뻐서 단지를 꼭 껴안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만석이에게는 미소라는 귀여운 딸이 있었어요. 미소는 아빠와 함께 들판을 달리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지요. 미소는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예쁜 노란 들꽃을 한 움큼 꺾어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빠, 이것 보세요. 정말 예쁜 꽃이죠? 미소가 들꽃을 내밀었지만 금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던 만석이는 소리를 질렀어요. 저리 가거라. 지금 아빠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만석이는 미소가 가져온 꽃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만석이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는 더 많은 금을 만들기 위해 집안에 푹신한 이불과 맛있는 음식이 든 바구니까지 모두 단지 속에 집어넣었지요. 이제 집안에는 딱딱하고 차가운 금덩어리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단지는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졌어요. 만석이는 이제 금단지를 지키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만석이의 눈을 멀게 할 것만 같았지요. 미소는 아빠가 더 이상 자신과 놀아주지 않자 너무나 슬펐어요. 텅 빈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미소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은 너무 차가워요. 예전처럼 아빠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번개와 함께 큰 비가 쏟아졌어요. 너무 무거워진 금단지 때문에 집바닥이 그만 우지끈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지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 속에 들어있던 금들은 빗물에 씻겨 진흙탕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석이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빗속에서 떨고 있는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미소를 꼭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내 딸아. 금보다 네 웃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욕심을 버린 만석이의 마음속에 다시 따뜻한 행복의 빛이 찾아왔답니다. 만석이와 나눔의 우물. 금단지가 깨진 후 만석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만석이는 창고에 금을 쌓아두는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딸 미소와 함께 마당에 꽃을 심으며 만석이는 말했어요. 미소야, 살아있는 꽃이 금으로 만든 꽃보다 훨씬 향기롭구나.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시냇물은 바짝 마르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빠졌어요. 만석이는 이웃인 나눔이를 찾아가 자신이 가진 곡식과 남은 물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우물도 이제 물이 거의 없어요. 미소가 빈 두레박을 보며 슬프게 말했어요. 만석이는 미소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미소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물길을 찾아보자꾸나. 혼자보다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나눔이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백운 할아버지가 말했던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거든요.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 틈과 마른 계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만석이와 나눔이는 커다란 바위 아래에서 아주 작은 습기를 발견했어요. 여기야. 여기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게 분명해. 만석이가 외치자 나눔이도 희망에 찬 눈빛으로 함께 바위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이는 미소와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미소가 지쳐 보였지만 만석이는 다정하게 격려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이 우물을 파면 우리 마을 모두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단다. 그때 예전에 그 신비로운 노인 배군이 다시 나타났어요. 배군은 만석이의 앞에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이걸 가져가게. 이 황금이면 마을 사람 모두가 다른 곳으로 떠나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네. 힘든 일은 그만두고 이 금을 택하겠나? 만석이는 잠시 황금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의 저라면 이 금을 가졌겠지요. 하지만 금은 갈증을 채워주지도 곡식을 자라게 하지도 못합니다. 저에게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마실 맑은 물 한 바가지가 이 금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만석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속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어요. 아빠, 물이에요. 물이 나와요. 미소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물은 만석이가 욕심을 버린 덕분에 마르지 않는 신비한 샘물이 되었답니다. 만석이는 나눔이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 우물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가뭄은 끝이 났고 마을은 다시 푸르게 변했어요. 만석이는 이제 금단지보다 더 빛나는 나눔의 기쁨이라는 보물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와 비밀 보물 상자. 세월이 흘러 만석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마을에는 겸이라는 젊은 상인이 새로 이사를 왔지요. 겸은 솜씨가 좋았지만 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이웃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욕심쟁이였답니다. 만석이는 그런 겸을 보며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 아이인 시우가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겸의 가게 앞에 놓인 물건을 건드렸어요. 이 녀석, 내 귀한 물건이 망가지면 어쩔 셈이냐. 겸은 시우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겁에 질린 시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지요. 그날 오후 겸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덤불 사이에서 번쩍이는 낡은 금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건 금이잖아. 이제 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야. 겸은 혹시 누가 볼까봐 얼른 옷 속에 금단지를 감추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금단지를 얻은 뒤로 겸은 더욱 까칠해졌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밤새 금단지만 닦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만석이가 겸의 집을 찾아왔어요. 겸아, 나랑 같이 산책이나 하지 않겠나? 자네에게 보여줄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네. 만석이는 겸을 데리고 마을 뒷산에 있는 나눔의 우물로 향했어요. 이 우물은 내가 아주 젊었을 때 욕심을 버리고 얻은 소중한 곳이란다. 만석이는 겸에게 예전 자신의 금단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어느덧 어른이 된 만석이의 딸 미소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시원한 물을 떠놓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겸씨도 이 시원한 물 좀 드셔보세요. 미소의 밝은 웃음에 겸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길을 잃고 지친 나그네 진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진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겸은 자기 옷 속에 금단지가 보일까봐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요. 만석이는 부드럽게 겸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겸아, 저 사람의 타는 목마름을 보게나. 자네 품 안의 금덩이가 저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진정한 보물은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단다. 만석이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 안의 금단지를 내려놓고 얼른 우물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떠왔어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어서 드세요. 겸이 건넨 물을 마신 진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겸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쁨을 느꼈답니다. 신기하게도 겸이 나눔을 시작하자 그가 가졌던 금단지는 아름다운 꽃씨로 가득 찼어요. 겸은 그 꽃씨를 마을 곳곳에 심었답니다. 만석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자네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마을은 이제 금보다 더 환한 웃음꽃으로 가득해졌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와 무지개 우정 보물. 보물 같은 마을의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는 마을의 큰 어른이 된 만석이 할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시하기를 들려주셨지요. 얘들아, 저 너머 안개골짜기에는 우리 마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진정한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하지만 그 보물은 혼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지.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하람이와 생각이 깊은 가람이는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낡은 지도를 펼쳤어요.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아서 마을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해드리자.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모험을 떠나기로 약속했답니다. 모험에는 호기심 많은 막내 루리도 함께했어요. 셋은 울창한 숲에 들어섰지요. 커다란 쓰러진 나무가 길을 가로막았지만 하람이는 루리의 손을 잡아주며 씩씩하게 나무를 넘었습니다. 겁내지 마, 루리야. 형이 있잖아. 숲을 지나자 가시덤불 길에 다다랐어요. 루리가 그만 가시에 옷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가람이는 얼른 달려가 루리를 다독이며 상처를 살펴주었어요. 괜찮아, 루리야. 내가 가시를 조심스럽게 치워줄게. 가람이의 따뜻한 손길에 루리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길은 점점 험해졌어요. 가파른 바위 언덕을 올라야 했지요. 하람이는 위에서 가람이의 팔을 잡아 끌어주었고 가람이는 아래에서 하람이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을 봐주었어요. 조금만 더 힘내, 가람아. 거의 다 왔어. 드디어 바위 언덕 꼭대기에 올라온 가람이가 이번에는 하람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둘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마침내 평평한 곳에 도착했지요. 함께하니까 정말 못 갈 곳이 없구나. 둘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는 어두운 동굴이 있었어요. 겁이 많은 루리가 주춤거리자 하람이는 등불을 높이 들고 루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루리야, 형 옆에 꼭 붙어 있으렴. 이 등불이 우리 길을 밝혀줄 거야. 셋은 어둠 속으로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동굴 끝에는 거대한 돌문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문에는 셋이 힘을 합쳐야 열리는 문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하람이와 가람이는 동시에 돌문을 힘껏 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영차. 아이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화려한 보물상자가 나타났어요. 가람이와 루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커다란 은색 거울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거울 속에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세 아이의 모습이 비쳤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이들을 만석이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아버지, 진짜 보물은 거울 속에 있었어요. 하람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셨지요. 그래, 서로를 믿고 돕는 너희들의 우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란다. 마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더욱 행복해졌답니다. 장수의 금단지, 마음을 모으는 황금 샘물. 보물 같은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예쁜 꽃들도 고개를 숙였지요. 이제는 마을의 큰 어른이 된 만석이 할아버지는 하람이와 함께 마른 들판을 바라보며 걱정에 잠겼어요. 하람아, 마을이 너무 목말라 하고 있구나. 만석이 할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장수 할아버지가 남긴 전설을 들려주셨어요. 얘들아, 장수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황금 단지를 남기셨단다. 마을 광장 구석에 묻혀있는 그 단지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가람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지요. 하람이와 가람이는 마을 광장의 커다란 나무 아래를 파보았어요. 한참을 파내려가자 낡고 커다란 흙단지 하나가 나타났지요. 찾았다. 이게 바로 장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인가 봐. 하지만 단지 뚜껑을 열어본 두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단지 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때 막내 루리가 시든 꽃 한 송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루리는 울먹이며 말했지요. 오빠, 꽃이 너무 목말라 해. 내 마지막 물 한 모금을 이 꽃에게 주고 싶어. 하람이는 루리의 예쁜 마음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람이는 루리의 작은 컵을 들어 시든 꽃 줄기에 물을 조금 나누어 주었답니다. 가람이는 루리의 행동을 보고 무언가 깨달았어요. 맞아. 장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은 금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었어. 가람이는 루리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물이라도 이 단지에 조금씩 모아봐요.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람이와 가람이가 먼저 각자의 집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왔어요. 둘은 조심스럽게 물을 텅 빈 단지에 부었지요. 하나, 둘, 영차. 비록 적은 양이었지만 단지 바닥에 찰랑이는 물소리는 마을 전체의 희망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오키 할머니도 마지막 남은 물병을 들고 나오셨어요. 내 작은 물도 보태마, 루리야.
너희들의 예쁜 마음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루리는 오키 할머니가 건네주신 물을 받아 단지에 조심조심 부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텅 비어있던 단지에 물이 가득 찼어요. 신기하게도 단지 안의 물은 황금색 빛을 내며 반짝이기 시작했죠. 하람이와 루리는 신기한 듯 단지를 만져보았어요. 오빠 이것 봐. 물이 정말 황금처럼 빛나. 아이들이 모은 작은 마음들이 합쳐져 커다란 보물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춤을 추었지요. 하람이와 가람이는 빗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껑충껑충 뛰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나누는 마음이 비를 불렀어. 비가 그친 뒤 만석이 할아버지는 루리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진짜 보물은 단지 속에 숨겨진 금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생각하며 모은 너희들의 마음이란다. 마을은 다시 초록색으로 빛났고 장수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답니다.